70년, 우리 민족이 갈라진 채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이 통일을 말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통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오늘, 여전히 휴전선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평범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세 소녀.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는 그저 그런 아이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판문점에 눈이 내려요. 전 세계 카메라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손을 잡아요. 12살짜리 아이의 말이라고요?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3년 입적 직전 타너 스님께서 남기신 예언서가 있습니다. 43년 전에 쓰인 그 문서에는 이 소녀가 말한 것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 뱀의 해, 땅 아래를 기어가는 시기, 지난해 우리가 겪은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26년 병오년, 말의 해, 민족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해, 바로 올해입니다. 2028년 무신년, 모든 장벽이 녹아내리는 해, 2년 후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것일까요? 지난 12월 31일, 보신각 타종이 울리던 바로 그 밤,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세 소녀 무당 이서현은 누구이며 며칠 전 어떤 일을 겪었는가? 둘째, 타너 스님의 43년 전 예언과 어떤 부분이 소름 돋게 일치하는가? 셋째, 2026년, 올해부터 2040년까지 이 예언들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는 무엇인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2026년 첫 달,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서현,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치고 쉬는 시간이면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를 따라 부르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 급식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수학 시험은 싫어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12살 소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신내림을 받아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3대째 이어지는 영적 가문. 옛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3대가 내림을 받으면 그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서현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한 돌도 되기 전에 허공을 보며 웃었고 3살 때는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언젠가 무언가가 올 것이라는 걸. 지난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2025년은 무거운 해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북쪽은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대화의 창구는 모두 닫혔고 긴장감만 높아졌습니다. 거리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어렵다고, 어쩌면 영원히 안 될 거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12월 31일, 서현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서현의 몸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현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이 와요. 판문점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12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낮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외국 방송들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서 계세요. 손을 잡고 있어요. 남쪽과 북쪽 지도자가. 올해 성탄절이에요. 3분이었습니다. 서현은 3분 동안 그 상태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판문점의 풍경,
전 세계에서 모인 취재진, 역사적인 악수의 장면까지 마치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서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족들이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대째 무속인의 길을 걸어온 그녀였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큰 것이 이 아이를 통해 전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강원도 월정사의 효봉 스님을 찾아가기로. 50년 넘게 수행해온 노승이라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월정사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같이 출발한 어머니와 서현은 눈 덮인 산길을 따라 절에 도착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예불을 거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당 앞에서 스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서현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어머니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자 스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마치 오래 기다리던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방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묶음이 있었습니다. 43년 전 탄어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문서였습니다. 효봉 스님은 젊은 시절 탄어 스님 밑에서 수학했고 스승이 남긴 이 예언서를 평생 보관해 왔습니다. 스님이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을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뱀의 해. 탄어 스님은 이 해를 두고 이렇게 적어 두셨습니다. 땅 아래를 기어가는 시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이 쌓이고 백성들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우는 해라고. 지난해 우리가 겪은 일들과 너무나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음 장에는 병 5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의 해, 올해입니다. 스님의 붓글씨는 이렇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민족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해. 오랫동안 묶여있던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바람이 반도 전체를 훑고 지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무신년, 2년 뒤입니다. 모든 장벽이 녹아내리는 해. 얼어붙었던 것들이 마침내 풀리고 갈라졌던 것이 하나로 돌아오는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이 그날 밤 말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효봉 스님은 서현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느냐고. 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내 몸을 빌려 다른 존재가 말한 것이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선택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탄어 스님께서 예언하신 그때가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 딸에게 이런 무거운 운명이 주어지다니.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기 쓸래. 내가 보는 것들 다 적어둘 거야. 그날부터 서현은 공책 하나를 늘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이름 붙인 기적의 일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이미 본 것처럼 적어나가는 기록이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손글씨로 채워지는 그 공책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현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월, 북쪽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온다. 문을 열겠다는 신호. 아직 1월입니다. 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서현의 일기에는 3월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접촉. 양측의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서현의 어머니는 고민 끝에 한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살 소녀 무당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고요?
황당한 이야기라며 전화를 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현의 일기에 따르면 여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던 협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뉴스마다 남북 관계가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현은 유명해집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쏟아집니다. 12살 소녀가 말한 날짜에 정말로 정부 발표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탄절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12월 25일. 그날 서현이 본 광경은 이렇습니다. 판문점에 한방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는 흰 눈 사이로 수많은 카메라가 보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온 취재진들이 숨을 죽이고 한 장면을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남과 북의 정상입니다. 군사분계선 위에서 두 지도자가 마주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70년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 평화 조약에 서명하는 순간 그 역사적인 악수를 전 세계가 지켜봅니다. 서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초대받은 것입니다. 희망의 상징으로서 어린 소녀는 먼 발치에 서서 눈 내리는 판문점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기적의 일기장에 적었던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온 나라가 환호합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모르는 사람끼리 얼싸안고 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염원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쁨의 물결 속에서 다른 움직임도 시작됩니다. 베이징과 워싱턴, 도쿄에서 성명이 나옵니다. 축하의 말 뒤에 숨겨진 불안과 견제. 한반도의 변화가 자신들의 이익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산하는 눈빛들. 강대국들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립니다. 환희 뒤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변국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 뒤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는 것을 순수하게 반기는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2027년 서현의 일기장에는 이 해를 두고 시험의 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북쪽과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그들은 통일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미끼로, 때로는 압박을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워싱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둔군 문제, 안보체계 재편, 경제협정 조건까지 모든 것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도쿄의 시선은 더 복잡했습니다. 역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해지는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국내 분위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환희가 지나자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북쪽 사람들과 진짜 함께 살 수 있을까? 수십 년간 분단에 익숙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이 갈라졌습니다. 거리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서현의 말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기자들 앞에서 13살이 된 소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잖아요. 몇 년 더 천천히 가면 어때요? 급하게 가면 넘어져요. 하지만 꾸준히 가면 반드시 도착해요. 이 말이 뉴스를 타고 퍼졌습니다. 조급해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정부도 같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속도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1월 1일 비무장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시각, 100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쪽에서 온 50명, 북쪽에서 온 50명, 8살에서 12살 사이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를 때
100개의 작은 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전 갈라진 세대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다릅니다. 분단을 모르고 자랄 첫 세대. 통일이 일상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미래는 이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양측 지도자들은 발표했습니다. 이제 정치적 화해를 넘어 실질적인 통합으로 나아가겠다고.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을 하나로 연결하는 긴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키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203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통합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철도였습니다. 끊어진 지 80년이 넘은 남북 철로를 잇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35년 마침내 고속철도가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평양역까지 30분. 아침에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첫 열차가 출발하던 날, 승객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평양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평양 실리콘밸리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연구소를 세웠고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북쪽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북쪽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2032년에는 일부 강경파들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무력을 이겼습니다. 남북 지도부는 비밀 협상 대신 투명한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신뢰가 쌓였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강경파들도 결국 대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서현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예언자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된 그녀는 평화통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통일학과 국제관계를 공부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영적 통찰력 위에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서현은 단순한 예언자를 넘어 진정한 지도자로 변모해갔습니다. 2036년 서현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22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후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너무 어리지 않느냐고,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현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2039년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모든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일 질문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로 합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개표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 온 나라가 숨을 죽였습니다. 찬성 78%.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통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2040년 5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취임식 무대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너머로 평양에서도 같은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800만 국민 모두가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서현, 27살, 통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15년 전 보신각 종소리가 울리던 밤, 신비로운 환영을 보았던 12살 소녀, 기적의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던 그 아이가 이제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서현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자원, 그리고 8천만 인구의 역동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했고 우주 산업에서도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행복지수 세계 1위.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전쟁의 공포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한반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70년 넘게 총구를 겨누던 두 나라가 대화와 인내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한 이 사례가 분쟁 지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대한민국에 수여되었습니다. 한민족 전체가 받는 상이었습니다. 2041년 새해 첫날, 청와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현 대통령은 전국에서 선발된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원에서 함께 해맞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서현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떠드는 동안 그 아이만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그 순간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현이 다가갔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별들이요. 저는 나중에 저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싶어요. 서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꿈을 품고 있던 어린 시절, 서현이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타노스님의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땅 아래를 기던 시기를 지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든 장벽이 녹아내렸습니다. 한 소녀의 환영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 민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살 소녀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살 소녀 무당 이서현의 예언과 타노스님 예언의 놀라운 일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민족이 70년 넘게 품어온 통일의 염원, 평화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통일을 믿으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본 영상은 예언과 영적 주제를 다룬 창작 콘텐츠이며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